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올해로 75살이 되었어요. 저는 평생 남의 집 가정부로 일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죠.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어요. 남편은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고, 우리는 늘 가난했어요. 하지만 두 아들 태수와 민수를 키우며 행복했답니다. 큰아들 태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어요. 작은 아들 민수는 운전기사가 되었죠. 대학은 못 갔지만 착한 아이들이었어요. 결혼도 하고 손주들도 낳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답니다. 4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간경하였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외로웠어요. 처음 몇 달은 아들들이 자주 왔어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죠. 너희 집도 좁은데. 엄마가 들어가면 불편해. 사실 며느리 눈치가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들 방문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죠. 엄마 미안해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바빠서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다음에 꼭 갈게요. 늘 바쁘다는 핑계였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우울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청소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이웃들도 다 이사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외로웠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병원 가기도 힘들었죠. 계단이 많은 반지하라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은 넘어져서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죠.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태수가 찾아왔어요. 엄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요양원 사진이 있었죠. 요양원이요. 나는 아직 멀쩡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여긴 정말 좋은 곳이래요. 밥도 주고 간호사도 있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안전해요. 태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나를 버리려는 건가? 요양원은 아픈 사람들 가는 곳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예요. 태수가 당황하며 말했죠. 며칠 후 작은 아들 민수도 왔어요. 엄마 형이 말한 거 들었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두 아들이 다 그러니까 거부하기가 힘들었어요. 아들들은 여러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쌌죠. 고급 요양원은 꿈도 못 꿀 가격이었어요. 결국 찾은 곳은 정부 지원받는 저렴한 요양원이었어요. 구경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건물은 낡았고, 복도는 어두웠죠. 방은 4인실이었고, 화장실은 공동이었어요. 식당 음식도 형편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아들들은 이게 최선이라고 했어요. 엄마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형편에 이게 최선이에요. 이해해주세요. 태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입소날 아들들이 와서 짐을 날라줬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수가 말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가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다음 날부터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아침 5시 30분에 기상방송이 나왔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모두 일어나야 했죠. 6시에 체조 6시 30분에 아침 식사 모든 게 군대처럼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식당에 가보니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100명은 넘어 보였죠.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었어요. 치매 있는 분들도 많았고요. 배식은 급식소 같았어요. 알루미늄 쟁반에 음식을 팍팍 퍼담아 주더라고요. 맛은 없었고 양도 적었어요. 반찬은 김치랑 단무지뿐이었죠. 이게 내가 앞으로 먹을 밥이구나 싶었어요. 옆자리에 한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처음이시죠? 저는 최옥분이에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옥분 언니는 말을 걸어주셨어요. 저도 인사했죠. 이순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옥분 언니는 요양원에 대해 이것저것 말해주셨어요. 여기는 규칙이 엄해요. 함부로 외출도 못하고
면회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불만 말하면 간호사들이 더 심하게 대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방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세 분은 모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었죠. 한 분은 치매가 심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셨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화장실이 제일 힘들었어요. 공동 화장실인데 너무 더럽고 냄새도 심했어요.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았죠. 샤워는 일주일에 2번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요양원이 지옥 같았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었어요. TV 보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전부였죠. 가끔 산책 시간이 있었지만 30분뿐이었어요. 간호사들 태도가 제일 문제였어요. 반말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빨리 움직여요. 시간 없어요. 밥 다 먹으면 빨리 나가요.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넘어지셨어요. 피가 났는데. 간호사는 한참 후에야 왔어요. 괜찮으세요? 이따 소독해 드릴게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죠. 식사는 점점 더 형편없어졌어요. 메뉴가 일주일에 똑같이 반복됐어요. 월요일은 된장찌개, 화요일은 김치찌개 맛도 없고 영양도 없는 것 같았죠. 배식하는 아줌마들도 불친절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아들들이 안 왔어요.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다음에 간다고 했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바쁘대요.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옥분 언니랑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야 여기서 어떻게 살아? 옥분 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모르겠어. 언니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너무 아팠는데.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러도 아무도 안 왔어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결국 룸메이트 할머니가 깨서 도와주셨죠. 다음 날 아침 온몸이 쑤셨어요.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 주에 정기검진 때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픈데 왜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2달째 되는 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에서 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는데. 간호사들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급한 것 같지도 않은 듯이요. 119를 불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소리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간호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결국 그 할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옮겨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저혈압이었대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내일은 나일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음 날 옥분 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언니 나 여기서 못 살겠어. 나가고 싶어. 옥분 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나가면 어디로 가? 집도 없잖아. 그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한 할머니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가왔어요. 나는 여기서 나갈 거예요. 그 할머니는 박정숙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71살이라고 했죠. 나가신다고요? 어떡해요? 제가 물었어요. 정숙 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독거노인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집도 알아봐주고 정기적으로 방문도 해준대요. 나 혼자 살 거예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옥분 언니가 물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면 월세 지원도 해준대요. 나는 신청해서 받을 수 있대. 정숙 언니의 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어요. 나도 기초생활수급자야. 아들들 형편도 어렵고. 나도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을 거야. 혹시 나도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정숙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나도 그 센터에 연락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전화번호 줄게. 정숙 언니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화장실에 몰래 가서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요양원에 있는데. 나가고 싶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이에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걸어 다니는 건 괜찮아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상담 받으러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나갈 수 있을까? 아들들이 허락할까? 하지만 일단 상담부터 받아보기로 했어요. 다음 주 외출 허가를 받아 센터에 갔어요. 정숙 언니도 같이 갔죠. 상담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월세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생계비도 나오고요. 정기적으로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건강도 체크해드려요. 응급호출 시스템도 설치해드리고 병원 갈 때도 동행해드릴 수 있어요. 상담사의 말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내 할머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제도예요. 충분히 가능하세요. 상담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아들들한테 말해야지. 요양원에서 나가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하지 아들들이 화내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일주일 후 아들들이 면회를 왔어요. 엄마 요즘 어때요? 태수가 물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죠. 얘들아, 엄마가 여기서 나가고 싶어.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좋은 곳이잖아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행복하지 않아. 엄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시면 위험해요. 혼자 계시면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독거노인 지원받으면 괜찮아. 독거노인 지원이요? 그게 뭔데요? 민수가 물었어요. 저는 센터에서 받은 자료를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했어요. 월세도 지원받고 요양보호사도 와주고 응급호출 시스템도 있대. 아들들은 자료를 보더니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엄마. 우리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갔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아마 반대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아들들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며느리들도 같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 정말 위험해요.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못 살아 나가야 해. 엄마 우리 말 좀 들어요. 태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여기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밥도 형편없고 간호사들도 불친절하고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 저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너희들은 몰라. 한 달에 한 번 와서 30분 보고 가는 너희들은 몰라. 나는 여기서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며느리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어요. 미안해요. 큰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힘드셨어요. 민수도 목이 메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너희들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모르지. 나는 여기서 매일 이렇게 사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요양원을 둘러봤어요. 식당도 가보고 방도 보고 화장실도 봤죠.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열악한 줄 몰랐어요. 큰 며느리가 울면서 사과했어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좋은 데를 못 보내드렸어요. 작은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죠. 그날 저녁 아들들이 다시 왔어요. 엄마 알겠어요. 엄마 나가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말했어요. 정말이니? 정말 나가도 돼.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어요. 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독거노인 지원 신청하세요. 저희도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그제야 편안하게 울었어요. 퇴소 준비를 시작했어요. 센터에서 집을 알아봐 주었어요. 반지하가 아닌 1층 작은 원룸이었죠. 화장실도 방 안에 있고 난방도 잘 되는 곳이었어요. 옥분 언니와 정숙 언니도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셋이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했죠. 서로 도우며 살기로 한 거예요.
옥분 언니 정숙 언니 우리 진짜 나가는 거야. 제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런데 퇴소 3일 전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룸메이트 할머니 한 분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15분을 기다려도 안 왔어요. 결국 제가 복도로 나가 소리를 질렀죠. 사람 살려요. 간호사 좀 와요. 그제야 간호사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왔어요. 왜 이렇게 난리예요? 밤인데 할머니가 떨어졌어요. 빨리 좀 봐줘요. 간호사는 대충 보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머리를 다쳤어요. 병원에 가야죠.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조용히 하세요. 다른 분들 자고 계신다고요. 간호사가 더 큰 소리로 말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여기서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겠다고. 이곳에서는 우리가 진짜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다음 날 그 할머니는 병원에 갔는데 뇌진탕이었대요. 그 사건 후 요양원 전체가 술렁거렸어요. 다들 불안해했죠. 옥분 언니와 정숙 언니. 그리고 저는 더욱 빨리 나가고 싶어졌어요. 드디어 퇴소 날이 왔어요. 아들들이 일찍 왔어요. 엄마 집 다 준비했어요. 가요 태수가 제 짐을 들어줬어요. 며느리들도 와서 청소도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요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자유로워, 정말 자유로워. 정숙 언니와 옥분.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새 집은 작지만 깨끗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죠. 싱크대도 있고 작은 냉장고도 있었어요. 이게 내 집이구나. 감격스러웠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짐을 정리해 주었어요. 어머니 이거 여기 두면 될까요? 큰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거기 좋아. 고마워. 며느리들이 이렇게 챙겨주니 고맙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나니 저녁이 되었어요. 큰 며느리가 밥을 사왔어요. 어머니 치킨이랑 피자 사왔어요. 오랜만에 드셔보세요. 요양원에서는 이런 거 못 드셨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손주들도 왔어요. 할머니 새집 좋아요. 손주 지훈이가 방방 뛰며 좋아했어요. 할머니 우리 자주 올 거예요. 손주 민지도 말했죠. 가족들이 가고 나니 조용해졌어요. 혼자 앉아 방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한 내 공간.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으니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새소리도 들렸어요. 요양원에서는 느낄 수 없던 것들이었어요. 아침밥을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독거노인 지원센터 직원이 방문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복지사 이민수입니다. 일주일에 2번 방문 드릴게요. 민수 씨는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응급 호출 버튼은 여기 있고요. 아프시거나 위험하시면 누르세요. 24시간 연결돼요. 요양보호사는 월수금에 오셔서 청소랑 빨래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 고맙네요. 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 일자리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럼요. 할머니 나이에 맞는 일자리 알아봐 드릴게요. 경로당에서 식사 보조 같은 거 어때요? 주 3회 3시간씩 일하시면 돼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좋아요. 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경로당에서 점심시간에 배식을 도왔어요. 어르신들께 밥을 퍼드리고 반찬을 챙겨드리는 일이었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옥분 언니와 정숙 언니도 근처에 살았어요.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순자야 오늘 산책 갈까? 옥분 언니가 전화하면 저는 바로 나갔어요. 셋이서 동네를 걸으며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았어요. 어느 날 정숙 언니가 제안했어요. 우리 요양원에 있는 다른 분들도 도와주면 어떨까 나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분들 많잖아.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면회 시간에 가서 아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났죠. 독거노인 지원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요, 우리도 나갈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으셨어요. 네, 물론이에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우리는 요양원 어르신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센터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서류 작성도 도와드렸어요. 가족들 설득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한 달 후 5분이 더 요양원에서 나오셨어요. 모두 독거노인 지원을 받아 혼자 살기 시작하셨죠. 우리는 그분들의 집도 자주 방문했어요.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죠. 우리 셋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강연날 복지관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대, 70대, 80대 다양한 연령대였죠. 우리는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요양원에서의 힘든 경험 나오기로 결심한 이유, 혼자 살면서 느낀 것들.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에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요양원이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어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떡하죠? 돈이 없으면 어떡하죠?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하나 답변해 드렸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딸한테 말해볼게요. 그 할머니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저도 뭉클해졌죠. 몇 달 후 지역신문에 우리 이야기가 실렸어요. 75세 할머니의 독립선언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우리 사진도 나왔어요. 아들들이 기사를 보고 연락했어요. 엄마 대단하세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옆집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났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급하게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응급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10분도 안 돼서 센터 직원과 119가 왔어요. 옆집 할머니가 쓰러져 계셨어요. 당뇨 합병증이었대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독거 생활의 위험성을요. 옆집 할머니가 퇴원한 후 우리는 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로 문자를 보내기로 했죠. 괜찮아요. 라는 한 줄이라도 보내기로 한 거예요. 또 주 3회는 꼭 만나기로 했어요.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면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를 센터에도 제안했어요. 독거 어르신들끼리 짝을 지어주면 어떨까요? 서로 안부를 확인하고 돕는 거예요. 센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며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동네의 독거 어르신 돌봄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어요. 30명 정도가 참여했죠.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1년이 지났어요. 요양원을 나온 지 1년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행복한 순간이 훨씬 많았어요.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저희가 독거노인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자문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옥분 언니와 정숙 언니도 함께 시청에 갔어요. 우리는 정책 담당자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꼭 필요했어요. 정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고마워했어요. 몇 달 후 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어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했죠.
우리 셋의 인터뷰도 방송됐어요. 저는 TV에 나온 제 모습을 보며 신기했어요. 75세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손주들이 전화했어요. 할머니 TV에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최고예요.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할머니 보여줬어요. 민지도 말했죠.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나는 요양원에서 죽고 싶었어. 아무 희망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지금 나는 행복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감사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고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요양원이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필요한 곳이죠. 하지만 그게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에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가족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말하세요. 요양원이 싫으면 싫다고, 혼자 살고 싶으면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해요. 저처럼 학력도 없고 돈도 없는 평범한 할머니도 해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아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살아요.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될 거예요. 75세 이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